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4장 고장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렇게 전력 운용했죠. 전력을 이렇게 특성, 송전하고 수전하고 이렇게 특성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원선도나 전력 조류에 의해서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요, 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고 혹은 뭐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사고 고장은 다릅니다. 전기에서 송전에서 얘기하는 사고 고장으로는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 지락사고가 있어요. 지락사고. 네, 지락사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선사고가 있어요. 단선사고. 지락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지락사고로서 보통 80% 이상은 지락사고고요.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진다는 것인데, 이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두 가닥이라 볼게요. 두 가닥이 있는데, 지락사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얘가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땅으로, 지락이란 말은 땅으로 흐른다 해서 지락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이 이렇게 땅으로 흐르면 1선 지락사고고, 두 선이 만약에 이렇게 땅으로 흐르면은 2선 지락사고가 됩니다. 지락사고가 가장 많이, 송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고요.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뭐냐면, 단락은 쇼트입니다. 쇼트. 뭐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버리는 것이 단락사고가 됩니다. 단락사고. 그 다음에 단선사고는 뭐냐? 이 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다. 그랬을 때 단선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그냥 무난한 전력, 송전, 수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난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장이 났을 때 원인을 밝히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락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대칭 좌표법이 있습니다. 좌표법. 대칭 좌표법으로 지락사고가 났을 때 그 크기를, 지락전류 크기가 얼마고 전압 얼마고 그런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사고도 대칭 좌표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대칭 좌표법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 다음 PU법, 단락사고는 이런 방법으로도 대칭 좌표법뿐만 아니고 옴법, 임피던스법, PU법도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단선사고 나오면 어떻게,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졌으니까 선 교체하고 붙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장에서 해야 될 것은 주로 지락사고나 단락사고에서, 대칭 좌표법이나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고장의 크기, 고장 전류, 고장 전력 등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고장 계산 4장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4장 고장 계산을 시작을 해볼게요. 1번은 고장 계산입니다. 고장 계산의 목적. 이 고장 계산, 이게 사고가 나서 그 흐르는 전류를 밝힐 수도 있지만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만큼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의 목적은 차단기의 용량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100A가 흐르게 돼요. 그럼 이 차단기는, 야, 100A 흐르니까, 야, 넉넉 잡아서 나 150A까지는 견딜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당이 났을 때 얘가 1000A가 흐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평상시에 대비해서 150A를 했지만 고당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얘는 150A 아니고 1500A까지 견딜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 보호개전기의 정정이라는 겁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 나면 100A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차단기 뭐 개전기를 할게요. 개전기를 일단 100A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전기가 지락사고 100A가 흐르면 지락사고 나서 100A가 흐르면 이 개전기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전기의 세팅 고장 전류 얼마로 세팅하냐면 그 전류에서 개전기가 동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호 개전기의 정정 세팅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통신선 유도장애도 보통 뒤에서 하지만은 5장에서 하지만은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지락전류 크기를 알면은 이 통신선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즉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 유도장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이런 고장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장의 종류는 언급을 드렸지만은 뭐 일단 단락 고장인데요. 단락 사고도 보세요. 선과 선이 지금 이렇게 선과 선이 단락하는 건 2선 단락이고요. 선과 선이 3선이 단락한 것은 3선 단락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단락 사고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법도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실기에서도 얘기하는 단락 사고는 3선 단락 사고, 3선이 모두 쇼트 됐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단락 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고장이 왜 위험하냐면 단락이 쇼트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도 쇼트 나면 차단기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단락 사고가 나면은 그 평소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뭐 20배, 30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전류보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그 전류가 흘렀을 때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기기고 뭐고 전선이고 뭐고 홀라당 다 타버리기 때문에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가 송전소에서 많이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단락 고장 차단기 용량 결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단기 용량 결정 보호 개전기의 세팅값 설정이고요. 그다음 기기에 가해진 전자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큰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따른 전자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데 뭐 오음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대칭 좌표법이나 피우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필기에서는 뭐 오음법이나 대칭 좌표법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보통 2% 임피던스법을 하고 나머지는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으로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대칭 좌표법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이런 것을 보통 발송배전 기술사 있죠. 그런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고 기사 수준에서는 공식 중요한 거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락사고는 대칭 좌표법을 하고 단선사고는 뭐 특별하게 전선 끊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류가 0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 말씀드렸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뭐 단락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지전하면 강합니다. 이고요. R이고 X입니다. R이고 X예요. R과 X를 합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 하고요. 지금 단상이라 보면은 그냥 단상이라 보면 대지답이지만 그냥 상전압이죠. 상전압일 때 요거 어디서 하냐?
전기기기의 변압기 시간에 합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 전체 전압이죠. 여기에 전체 전압. 이것을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E라고 할게요. 수전단 혼동하시니까 수전단 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수전단 전압이 E일 때 뭐다?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전체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전체 전압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 강하. 즉 보세요. 100V를 가했는데 1A의 절 임피던스가 1ohm이에요. 그러면 100V 중에서 1 곱하기 1만큼 깎아 먹었다. 임피던스에서 전압을 깎아 먹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100을 해주는 겁니다.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퍼센트 임피던스라면 이렇게 EIZ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임피던스 값도 알 수가 있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넘어가니까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다. 이렇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2분의 IZ. 뭐? 여기 수전 전압 있죠. 수전 전압분의 여기 선로에서 깎아먹은 전압 강화의 비율. 그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얘를 가지고 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 했다? 2분의 IZ 곱하기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죠. 지금 송전을 하고 있잖아요. 송전을 할 때 이 전압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E의 단위는 킬로볼트가 돼요. 킬로볼트. 네. 그러면 이 전압의 단위가 킬로볼트일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주냐면 2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IZ 곱하기 100. 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세요. 요거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E가 100V예요. 100V. I가 1ohm이고 Z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전압 100V라면 10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니까 전압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킬로볼트를 합니다. 킬로볼트로 계산하면 100V는 얼마요? 0.1kV죠. 0.1kV고 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0.1분의 하니까 1 곱하기 1에서 100 하니까 10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킬로로 바꾸면은 분모에 1000을 곱해 주셔야만, 분모에 1000을 곱해 주셔야만 얼마? 0.1 곱하기 1000 하면 100이고 10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 하니까 앞에서와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에서 전압의 단위가 볼트였는데 여기에서 단위가 킬로볼트로 바꾸면서 분모에 1000을 해주는 겁니다. 1000을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12분의 IZ가 된다는 겁니다. 12분의 IZ.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분의 IZ. 여기에서 보세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줘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2의 자승분의 얼마? I 곱하기 2 하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전력 P죠. 그래서 ZP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12의 자승분의 ZP예요. 12의 자승분의 ZP. 중요한 거 이때 전압 E는 킬로볼트라는 거. 2의 단위가 킬로볼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단상으로 얘기했었죠. 얘는 우리가 단상이고 단상에서 전압 E는 뭐 대지전압이나 상전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12의 자승분 ZP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삼상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것이 전압 E가 대지전압이었죠. 맞죠? 삼상에서는 10 곱하기 얘가 보세요. 대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고 그놈의 제곱입니다. 분의
이 Z가 뭐야? 한상의 임피던스죠. 맞죠? 한상 임피던스면 이 P도 여기에 대응한 P도 한상의 전력이 돼요. 한상의 전력 얼마? 3분의 1P가 되는 겁니다. 3분의 1P. 그러면 그 값이 보세요. 루트 3분의 1을 제곱하면 루트 3을 제곱하면 3분의 1이니까 약분이 되어서 10V의 자성분의 ZP가 되는 겁니다. 요것이 삼상. 공부하면서 있죠.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보세요. 단상일 때 12의 자성분이 ZP인데 단상에서는 대지전압과 성간전압, 상전압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상에서 전압 제곱 곱하기 ZP예요. 예, 전체 P인데 삼상에서는 뭐가 된다? 선간전압이냐 상전압이냐 대지전압 고민할 필요 없지요. 없지? 선간전압, 우리 주어진 선간전압 있죠? 10 곱하기 선간전압 제곱하기 ZP, 즉 단상에서 2가 삼상에서 V가 되면서 이 전압 선간전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공식은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전에서는 보통 삼상을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요거 삼상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면은 이렇게 되죠.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다? 10V 자승분의 ZP가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자승분의 임피던스 대신에 리액턴스 들어가면 돼요. XP.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은 10V 자승분의 RP예요. 너무 지금 과정상에서 조금 복잡한 것은 있었지만은 결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 결과는 똑같이 ZXR만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뭐 크게 외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락전류가 봅니다. 단락전류.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단락전류 구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 전압을 이것은 2라고 할게요. 예, 대지전압 2라고 합니다. 이때 얘를 단락을 시켰을 때 여기에 단락시켜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얘가 지금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고 얘가 전압입니다. 따라서 IS는 뭐 단락전류 뭐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단상뿐만 아니고 삼상에서도 삼상 단락 사고 시 단락전류는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이 단상과 삼상 모두 삼상 단락전류, 단상 단락, 삼상 단락 모두 이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IS는 Z분의 E인데 앞에서 Z를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Z를 퍼센트 임피던스는 2분의 IZ 곱하기 100이라 했죠. IZ 곱하기 100. 따라서 Z는 얼마가 된다?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Z 자리에 넣어요. 그럼 보세요. 2가 되고요. Z 자리에 I 곱하기 100분의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를 하니까 약분이 되고 올라가죠.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단락 전류를 뭐 퍼센트 임피던스와 뭐 전격 전류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알고 전격 전류 알면 단락되었을 때 얼마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의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 단락 전류를 쓰면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 까먹으면 안 돼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다.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알고 전격 전류 알면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삼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삼상 단락 전류 지금 요게 단상이다 삼상이라 그랬죠. 단상이다 삼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우리가 전격 전류 전격 용량은 루트 3 V I입니다. 맞죠? 이때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어고요. 따라서 전격 전류는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전격 전류 얼마? 루트 3 곱하기 V분의 PN이에요. PN. 근데 이때 PN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어여야 됩니다. 지금 역류를 안 곱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킬로와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격 전류를 가르쳐 준 경우가 있고 전격 전류를 가르쳐주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격 전류를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전격 용량과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상 단락 전류로. 그 다음에 보세요. IS는 보세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만약에 뭐 10A예요. 10A인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5%예요. 5%입니다. 그러면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 5%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10하니까 얼마요? 200A라는 거예요. 즉 평소에는 전격이 10A가 정상인데 단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5%라고 하면은 단락 사고 발생하면 전격 전류 20배가 되는 200A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200A 흐른다고 해서 차단기가 호라당 타버리면 안 되죠. 이 차단기는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200A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단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요. 여기에서 삼상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루트 3V를 곱해요. 루트 3V를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3배의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를 이게 뭐냐면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용량.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단락 전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전격 차단량 혹은 전격 단락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락 용량이고 요 놈은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가 얘는 우리가 기준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 용량. 그래서 보세요. 다른 전압은 같은데 여기는 단락 전류를 구했고 여기 곱했고 여기는 전격 전류를 곱했기 때문에 이놈을 우리가 보세요. 이놈을 단락 용량 PS라 하고요. PS를 하고 요놈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요놈을 전격 용량 기준 용량 P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태가 비슷해요. 형태가 비슷한데 단상이나 삼상이 똑같이 보세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고요. 단락 전류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삼상 단락 용량은 이렇게 된다. 예. 그런데 요거 있죠. 필기에서는 크게 조금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기에 가면 이 구분이 많아요.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PS라고 했어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전격 용량이요. 얘는 보세요. 분명히 뭐냐면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이고요. 요 놈은 우리가 기준 용량이에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가 기준 용량을
계산,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계산하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입니다. I. 여기에서 V는 뭐냐면 공칭전압이에요. 공칭전압. 그리고 얘는 전류인데 전격전류. 그래서 기준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전격전류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 용량 있죠? 단락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S가 됩니다. 단락 용량은요. 얘는 똑같이 공칭전압이고요. 얘는 뭐예요? I가 아니죠. 전격전류 아니죠. 여기에서는 단락전류가 됩니다. 단락전류. 그 다음에 P, S라고 하는데 요 P 차단이라고 차단 용량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차단 용량 뭐냐면 루트 3 곱하기 V, S, VN, VN을 할게요. 곱하기 IS예요.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VN이라는 것은 전격전압이에요. 전격전압. 차단기 전격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IS는 똑같이 단락전류. 단락전류, 요거 보면 차단전류라고 그래요. 차단전류.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기준 용량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칭전압 있죠? 22,900V, 66,000V 그런 공칭전압에다가 전격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것입니다. 단락 전류, 요번에 PS는 뭐냐면 단락 용량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락이 발생되더라도 이거 10A가 흐르다가 200A 흐르더라도 이 차단기는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견뎌야 될 최소 용량을 단락 용량을 하는데 그 단락 용량은 전압은 똑같이 공칭전압을 곱하는데 여기에 IS는 뭐냐면 차단 전류를 곱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차단 용량이란 뭐냐면 실제 설치할 차단기 용량을 얘기합니다. 설치해야 될 차단기 용량. 이 설치해야 될 차단기 용량은 뭐냐? PS를 넘어서 얘는 뭐예요? 한도요. 딱 그까지 견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용량이 차단이 걸리니까 얘는 견뎌줘야 된다는 것이고 얘는 그것을 넘어서 안전빵으로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최소한 요것보다는 더 크게 얘보다 작게 하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여유를 주면 이것까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공칭 전압보다 조금 더 큰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9kg의 공칭 전압인데 이것이 차단 전압, 전격 전압 얼마냐면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k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단락 용량 구할 때는 22.9kg를 곱한다는 거고요. 차단 용량 구할 때는 25.8kg, 즉 차단기 전격 전압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차단기의 용량은 최소 이것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값으로 많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PS는 뭐다? 이렇게 구한 PS는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단락 용량 얘예요. 예. 이겁니다. 이거. 네. 이런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지금 교재도 있지만 단락 용량을 구할 때는 공칭 전압 대입하고 차단 용량 대입할 때는 전격 전압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장 계산은 순서입니다. 고장 계산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 이렇게 있어요. 발전기 있어요. 100kg 기준으로 10%입니다. 이거 주어진 거죠. 기준 용량과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요. 얘는 보세요. 200kV 암페어 기준으로 2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병렬로 운전이 됐다고 해요. 병렬 운전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차단기 용량을 구합니다. 차단기 용량을요. 네, 차단기 용량을 구합니다.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기준 용량에 선정이 있습니다. 기준 용량 보세요. 어떤
어떤 사람은 100kVA 기준으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0kVA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선정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kVA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하면은요, 200kVA 기준 선정합니다. 선정했어요.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기준 용량으로 환산을 합니다. 보세요. 얘는 200kg 기준으로 20%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kg 기준으로 10%죠. 맞죠? 10%입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에 의해서 10V 자승분 ZP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즉 기준을 내가 200으로 잡았잖아. 근데 얘는 100kg 기준으로 10이니까 얘도 내가 200kg 기준으로 잡으면은 얼마? 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으니까 가만히 두는데 얘는 200kg 기준으로 잡으면 20%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락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산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합산하는데 보세요. 200kg 기준 잡고요. 얘도 20%, 얘도 20%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렬이죠. 그러면 20% 병렬이니까 20 더하기 20분의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다? 10%가 된다는 거예요. 10%. 즉 얘를 다 합하면 200kVA 기준으로 해서 10%라는 거예요. 10%. 그럼 보세요. 여기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합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고 싶어요. 차단 용량 어떻게? 단락 용량은 뭐다? 앞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10%. 그 다음에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요? 200kV가 됩니다. 얼마? 2000kVA니까 차단기는 2000이니까 2MVA. 즉 이런 선로에서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얼마? 2MVA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2MVA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이나 단락 전류 등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격 지금 요 놈은 차단 용량인데 단락 용량인데 차단 용량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차단기의 크기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전격 용량이 있을 것이고 차단 용량이 있을 것이고 차단 용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 단락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최소 이놈을 하라는 겁니다. 최소 이놈. 그러니까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같거나 크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구한 계통의 단락 용량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 정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계산 수선은 지금 제일 간단하게 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게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기에서는 물론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차단 용량 혹은 단락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하는 PU법은 뭐냐? PU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뭐요? 2분의 IZ 곱하기 100%였죠. 맞죠? 퍼센트 임피던스법. 근데 PU법은 Z는 뭐다? 2분의 IZ. ZPU. 그래서 얘는 P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 Z는 2분의 IZ인데요. 여기에서 이 Z의 단위는 PU입니다. 즉 앞에서 한 것과 다른 것은 100% 곱한 것을 100% 안 곱한 거예요. 따라서 Z는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하는 것보다 값이 100분의 1이 작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10%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다. 그러면 얼마? ZPU는 얼마다? 0.1이란 겁니다. 10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법은 개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이 지금 여기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전혀 꼭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전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개념 자체들, 용어 자체들 있죠. 이것들이 자체가 전기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번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주로 고장 계산을 했는데, 그때는 단락 고장일 때만 적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대칭 좌표법에 의한 것은 그 미국의 제네릭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이 고장 계산법을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이 대칭 좌표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대칭 좌표법은 지락사고, 단락사고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락사고도 보세요. 1선 지락이 있겠고요. 두 선이 모두 땅에 떨어진 2선 지락, 3선 지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도 2선 단락도 있을 거고 3선 단락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고장 계산을 이 대칭 좌표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칭분, 뭐 전류, 1번 대칭분 전류,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이 부분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력공학에서는 회로 이론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영상분 전류를 우리가 영상분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분 전류를 먼저 얘기하면 영상분 전류를 I0라고 하고,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습니다. 같고, 그럼 평행 단상 전류인데 지락 고장 시 접지 계제기를 동작시키면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는 성분이 이 영상분입니다. 그리고 영상분은 접지선에만 흐르고요. 비접지의 경우는 흐르지 않습니다. 비접지는 영상분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삼상이 공통이라는 거. 이것이 접지 계전기를 동작시키. 접지 계전기라고 해서 우리 지락 계전기 GR이라 그래요. GR,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이 영상분 전류가 접지 계전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 전류는 말 그대로 정상인데 평형 3상 교류로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전동기의 회전 토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평형 3상 교류로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이란 말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전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힘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역상전류를 I2라고 하는데, 얘는 평형 3상 교류는 똑같은데, 정상 전류가 똑같은데 전원의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이 정상분 이렇게 돈다면 역상분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를 제동력, 전동기를 멈추는 그런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얘를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회로 이론에서 하는 그 각 성분, 그리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해서 잠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각 성분인데 뭐 전압을 얘기를 할게요. 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VA상은 어떻게 되느냐? 영상분 더하기 정상분 더하기 역상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VB상은 어떻게 되느냐? V0 더하기 A제곱 V1 더하기 AV2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C상은 V0 플러스 AV1 플러스 A제곱 V2 이렇게 ABC상의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 유도는 회로 이론에서 합니다. 전력에서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상분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상분은 얼마다? 3분의 1에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됩니다. 3분의 1에 A상 전압 플러스 B상 전압 플러스 C상 전압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V1은 정상분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여기는 AVB 플러스 A제곱 V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2 역상분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V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회로 이론에서 8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각 성분은 A상, B상, C상의 성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I0, I1, I2. 전압 대신에 전류만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 종류별 대칭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장 계산하는데 그 고장 종류별 대칭분. 보세요. 우리가 뭐 지락사고는 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뭐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일단 일선 지락사고는 앞에서 영상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영상분이라는 것은 땅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땅으로 접지선이 있을 때 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사고 시 뭐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모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선간 단락이라는 두 선이 붙은 거 있죠. 선간 단락이에요. 선간 단락. 두 선이 쇼트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상분과 역상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선이 모두 붙은 삼선 단락이에요. 삼선 단락. 삼선 단락의 경우 세 선이 모두 쇼트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상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어렵지 않죠? 일선 지락시만 영상분이 존재하고 선간 단락시에는 여기에서 영상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선 단락시에는 정상분만 존재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이 뭐냐면, 지금 뒷페이지 가시면은 일선 지락 고장, 뭐 이선 단락 고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야 지락 고장 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이요. 발전기 기본식도 회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 I0 Z0입니다.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예요. I0 Z0. V1은 정상분은 지금 여기서 한상의 전압을 뭐 이원의 정상분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보통 전압, EA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A상 전압, 혹은 E1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에 따라 좀 틀린데요. E1, 정상분이요. 마이너스의 I1, Z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상분은 얼마냐? 마이너스 I2, Z2.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여기에도 V0가 들어갔고 여기도 원래 V2가 들어갔는데, 발전기에서는 만들어낼 때부터 영상분과 역상분이 포함된 그런 문제에 있는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기본식이기 때문에 영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이 없다 보니까 정상분만 E1에 마이너스 I1 Z1이 되고요. 나머지 영상분과 역상분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유도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일선 지락 고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선 지락 고장. 일선 지락 고장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지락 고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편하게 EA라고 할게요. EA, EB, EC라고 할게요. C인데 A상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A상이 땅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선 지락 사고입니다. 이때 결과를 보면은 보세요. 일단 지금 요 교재에 있는데
얘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유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 보세요. A상이 땅에 붙었기 때문에 VA는 0이라는 겁니다. VA는 0. A상이 땅에 붙었기 때문에 VA는 0. 지락된 상의 전압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IA고요. IB고 IC입니다. IA가 우리가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IA를 지락전류 I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A를 I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나머지 상들은 여기에 흐르는 IB와 IC는 차단기가 차단했다고 하고, IC는 0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지락전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락사고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예. IB와 IC는 차단기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일단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밑에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시면 I0는 I1은 I2다. 첫 번째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유도 과정은 시간만 잡아먹고요. 조금 혼잡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도하지 않고 교재에 유도 과정을 써놨습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선 지락사고시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분 전류와 정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는 같습니다. 네, 같아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건 공식 외우기 쉬우니까 그냥 뭐 외우시고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볼게요. 두 번째 조건, VA는 0이란 조건 하에서, 보세요. VA는 뭐라 했어요? 일단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라고 앞에 됐죠. A상 전압은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것이 0이라는 거예요. 0이다. 그럼 발전기 기본식에서, 지금 여기 발전기라고 보시고요. 발전기 기본식에서 보세요. V0 어떻게 돼요? 보세요. VA는 V0 얼마요? 마이너스 I0 Z0. V1 얼마? E1 마이너스 I1 Z1 마이너스 I2 Z2인데 이게 0이랍니다. 0이요. 예. 그런데 I0 위에서 I0, I1, I2는 모두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E1 마이너스 I0, I1도 I0, I2도 I0 하면 I0로 묶으면은 얼마?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E1는 통째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0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I0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영상분 전류와 정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가 같았는데, 그때 대표로 이 영상분 전류 I0만 한번 구해보면은 I0는 어떻게 된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가 된다? E1인데요. E1인데 이것이 정상분 전압이기 때문에 한상의 전압 E1 대신에 EA로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EA. 예. 예,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EA라는 전압은 존재하는 거예요. V는 뭐냐? 여기에 전압이고요. 여기에 전압이고 E는 여기에 전압입니다. 네, 그래서 I0 영상분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분 전류는 중요한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영상분, 제가 뭐냐?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입니다. 영상, 정상, 역상이 모두 존재하고 분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 E를 대입하면 되는 거, EA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IA는 IG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락사고 시 흐르는 이 지락전류가 얼마냐는 거죠. 지락전류가 얼마냐 하는 건데 그것이 IA라고 되어 있습니다. IA 보세요. 우리가 뭐요?
I0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라고 했는데요.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조건에서 IB는 IC는 0이라고 했죠. IB는 IC는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A는 IG는 지락전류 혹은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 3배의 I0가 된다는 겁니다. 3배의 I0. 따라서 IG는 지락시의 지락전류는 얼마다? 3배. I0가 앞에서 얼마였어? I0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얼마? 3배의 EA가 된다. EA가 된다 해서 이렇게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 시요.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를 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I0는 요거 3만 빼면 되죠. I0는 IG의 뭐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IA는 IG는 3배의 I0인데 요거까지 같이 해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거에서 I0에서 3만 곱하면 IA 혹은 IG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식 우리가 일선 지락 고장시에서 I0는 I1은 I2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 등의 그 개념하고요. 정의하고 그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선 지락 고장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뒤에 가시면 선간 단락 고장이나 뭐 삼상 단락 고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유도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해보셨겠지만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선 지락 들어가면 조건도 더 복잡해지고요. 그 유도 과정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식 더 벗어나는 그런 응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선 단락도 있고 선간 단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상 단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선 단락입니다. 이선 단락. 그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C상과 B상이 이렇게 단락되었습니다. C상과 B상이 이렇게 단락됐어요. A상은 그대로 단락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선 단락은 정상분과 역상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뭐 Z0나 뭐 V0나 I0나 이런 말은 없어요. 이선 단락 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일단 I0 영상분 전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I1 정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I1은 마이너스 I2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보세요.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당연히 Z0라는 가치가 없어요. 앞에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라고 했는데 여기는 Z0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가 돼요. Z1 플러스 Z2. 그 다음에 분자는 뭐다? 똑같죠. 그러니까 일선 지락에 비해서 Z0 요것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I1은 마이너스 I2, 정상분은 마이너스 역상분이면서 이렇게 해서 Z0만 없다고 보시면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VA는 A상은 뭐 얼마냐? 여기서 보세요. 똑같아요. 역상분 없고 Z1 플러스 Z2예요. Z1 플러스 Z2분의 얼마냐? 2배 Z2 역상분입니다. 역상분 2배의 Z2에 2A가 됩니다. 2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VB와 VC는 똑같아요. Z1 플러스 Z2분의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요게 2배 Z2고 여기는 마이너스 Z1 해서 Z2죠. 마이너스 Z2에
2A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전부 Z2가 돼요. Z2가 되고 VA 이상은 2배가 되고 VB 이상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2선 단락입니다. 2선 단락. 그 다음에 3선 단락은 3선 단락. 3선이 모두 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상 단락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3선 단락, 3선 단락입니다. 얘는 보세요. 얘가 모두 쇼트가 나는 거예요. 모두 쇼트가 나는 경우인데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3선 단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3선 단락이 발생하면요. 네, 그걸 보세요. 이때 당연히 3선 단락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분과 역상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정상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예, 뭐 여기에서 영상분과 역상분 제로와 2가 아예 없기 때문에요. 그럼 보세요. 일단 I0는 I2는 0입니다. I0와 I2는 0이요. 영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 모두 0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IA는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있겠죠. 단락이 됐으니까 단락이 됐으니까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뭐냐? 정상분밖에 없으니까 지금 앞에서 1, 2, 0, 1, 2에서 0, 5, 2는 없어요. 그래서 1밖에 없어요. 그리고 A가 되는 겁니다. Z1분의 2A, Z1분의 2A. 그래서 Z1분의 2A가 A상의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상은 보세요. 영상분 없죠. 따라서 Z1분의 2A인데 우리가 3상 교류는 이렇게 되죠. 뭐 VA, VB, VC 뭐 혹은 IA, IB, IC라고 하면은 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240도니까 A제곱 뭐 VA 혹은 A제곱 IA 이렇게 되죠. 맞죠? B상은.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데 A제곱만 붙여주는 겁니다. A제곱만. 또한 C상은 어떻게 되느냐? Z1분의 2A인데요. 여기에 뭐다? C상은 요거죠. 요거 얼마? A만 붙여주는 겁니다. A만 붙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3단 단락이 사실 보면 제일 공식이 간단해요. 간단하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A제곱만 A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할 때 이렇게 했죠. 제가 IS 이게 뭐예요? 단락전류라 그랬습니다. 단락전류. IS 단락전류는 뭐다? 단락전류는 단상이든 삼상이든 뭐라고 했다? Z분의 2라고 했죠. 2. 지금 여기에서 2는 있죠. 2A라고 하면은 2는 이 한 상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한 상의 전압 혹은 뭐 대지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락전류, 삼상 단락전류 제가 결과적으로 삼상 단락이 발생한 Z분의 2라고 했는데 단상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뭐 IA가 뭐 단락전류, 단락이 될 때 A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Z분의 2가 된다는 거. 요 공식이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삼상 단락 분석하니까 IS가 Z분의 2 이런 공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1선 지락은 대충 유도를 했고요. 대충 유도했고 3선 단락에서도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선 단락도. 그 다음에 대칭분 회로가 가는데요. 대칭분 회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뭐 Z0, Z1, Z2 이름은 알고 있죠. 이름 뭐다?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분 임피던스 값, 정상분 임피던스 값, 역상분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이렇게 대칭분 회로를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임피던스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세요. 영상 회로, 영상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선로의 임피던스입니다. 선로 임피던스고요. 이렇게 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접지를 돼 있으면 접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접지 임피던스인데 지금 선로 임피던스가 Z고요. 접지의 임피던스가 ZN입니다. 이랬을 때 볼게요. 지금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영상 임피던스, 지금 영상 회로란 말은 이렇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 회로는 삼선이 공통입니다. 삼선이 공통이에요. 맞죠?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서 삼선에서는 모두 그 IA, IB, IC 있죠? 그게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영상분, 삼선 공통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선을 일괄로 묶어서 단상 전기를 가해요. 그러면 각 상마다 이렇게 보세요. 영상 전류 I0, I0, I0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를 우리가 영상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I0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I0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I0가 흐르게 되면은 보세요. 얘가 I0, 얘가 I0, 얘도 I0 흐르면 어떻게 돼요? I0, I0, I0니까 얘가 키로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3개면 이렇게 나가는 거 얼마? 3I0가 된다는 거죠. 맞죠? 3I0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분이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보세요. 한 상당 배정되기 얼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 상당 임피던스 지금 Z잖아요. 맞죠? Z니까 한 상당 임피던스는 Z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전체 접지에 의한 전체 접지장이 ZN이죠. 맞죠? 이 ZN은 A, B, C상 토탈에서 ZN입니다. 그러면 한 상당은 얼마가 되겠느냐? 한 상당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합해서 ZN이면 한 상당은 3ZN이 돼요. 3ZN. 왜냐면 보세요. 3Z 3개 병렬로 하면 얼마 합하면 ZN이죠. 맞죠? 따라 3개 합한 게 3개 병렬로 합한 게 ZN이라고 하면은 한 상당은 3ZN이라는 겁니다. 3ZN. 그래서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영상 전류가 흐르죠. 영상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을 영상 회로로 합니다. 이때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한 상당 Z와 3Z, Z 플러스 3ZN 이것이 한 상당의 영상 임피던스라는 겁니다. 영상 임피던스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는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맞죠?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성간 정전 용량 해서 이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얼마? 요놈을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요. 하나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임피던스와 뭐 이렇게 와 이거는 얘의 Z와 얘는 직렬이죠. 맞죠? 그것과 접지를 통한 요거 병렬이에요. 병렬. 요거 J오메가 C가 요거 직렬 그 다음에 요거 병렬로 이루어진 임피던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J오메가 C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얘와 얘가 병렬입니다. 우리가 전체 병렬로 됐을 때 합성장 이런 게 있어요. 회로 이런 시간에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보세요. 요거 임피던스만 얘기했을 때 Z 플러스 3ZN이죠. 따라서 Z 플러스 3ZN분의 1 플러스
R2가 뭐예요? J오메가 C분의 1인데 J오메가 C분의 분의 1하니까 이 값이 J오메가 C가 되는 겁니다. 맞죠? J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분의 1이 한상분의 우리가 정전 용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의 전체 영상 임피던스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얘를 빼면은요, 얘 빼면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정전 용량 빼고 우리가 선로 임피던스와 접지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Z 플러스 3Z는 되는데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분모 유리하여 여기 분모 분자에 Z 플러스 3Z는 곱하잖아요. 그러면 Z 플러스 3Z는 곱하면 Z 플러스 3ZN이고 여기는 1 플러스 J 오메가 C의 Z 플러스 3ZN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려운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혹은 1 플러스 J 오메가 C의 Z 플러스 3ZN에서 Z 플러스 3Z 이 공식이 이러한 원리를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영상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하고요. 정상분과 역상분은 쉬워요. 영상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 조금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회로 영상 임피던스가 뭐냐? 3상을 일괄한 것과 세상을 일괄한 것과 대지 간에 단상 교류 전압이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영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를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예요. 그것을 영상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상의 영상 전류의 3배가 I대로 그러니까 3배의 I대로 흐르고 이따 종상전 접지장 방식에서 한 상분에 대한 영상 전류를 취급하는 경우 종상전 접지장은 말씀드렸죠? 제때는 3Z 합쳐져서 제때이기 때문에 한 상분에 대한 것은 3Z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영상 임피던스를 우리가 정전 용량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정전 용량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Z 플러스 3Z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과 역상분 볼게요. 정상분, 역상분 보세요. 정상분과 역상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Z가 있습니다. 여기 한상 임피던스가 Z예요. Z인데 보세요. 뭐 접지가 되어 있다고 쳐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영상분이기 때문에 3상 공통인 I0가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상분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전류 흘리는데 IA는 그냥 IA예요. 그냥 I1이라고 할게요. I1 정상분입니다. 그런데 정상분에서는 A상, B상, C상이 120도 이상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IA 얘는 I 제곱 I1 A 제곱 I1 얘는 AI1을 흘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분 전류를 흘려주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I1이 흐르죠. 여기는 A제곱 I1이 흐르고 여기는 AI1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삼상교류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IA상 더하기 IB상 더하기 IC상은 0이 됩니다.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 돼요. 그러면 얘는 IA가 뭐예요? I1 얘가 뭐? A제곱 I1 얘가 AI1이에요. 이거 탄 것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상분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다 더한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영상분과 같이 이렇게 종상점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정상회로가 되려면은 한 상당 임피던스는 뭐다?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뭐가 된다? Z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한 상당 임피던스는 Z가 되고 영상분은 똑같습니다. 여기 I1을 가하고 여기는 AI1 A제곱 I1입니다.
상여점만 방향만 다르고 정상분하고 상여점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여기에서 전류는 0이 되고요. 임피던스는 정상분과 마찬가지로 Z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정상분과 역상분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한번 보면은 보세요. 정상회로, 정상 임피던스는 삼상회로에서 정상분 전압 혹은 정상 전류가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정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상의 임피던스를 정상 임피던스라고 한다. 나머지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임피던스는 Z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상회로나 역상 임피던스는 똑같이 상여점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삼상회로에서 역상분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역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상의 임피던스를 역상 임피던스라고 한다. Z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영상분 임피던스는 얼마? Z 플러스 3Zn. 정상분은 역상분은 Z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분에서 만약에 정전 용량까지 고려를 하면은 조금 복잡해진 것처럼 교재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장 고장 계산 부분을 했고요. 고장 계산은 실제로 있죠.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잘 숙지하시자는 건 문제는 굉장히 잘 풀리실 겁니다. 예,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